따라잡기 2부 정희경입니다. 이제 초여름 날씨입니다. 이번 달 초여름 분양시장엔 정비사업, 즉 재건축, 재개발 분양 물량이 대거 쏟아진다고 합니다. 한 부동산 시장 분석 업체에 따르면요, 이번 달 재건축, 재개발 등 정비 사업을 통해 공급되는 아파트는 6,694가구로 집계됐는데요. 2000년 이후 6월에 나온 정비 사업 물량 중 가장 많고 지난달과 비교하면 무려 276% 늘어난 수치입니다. 분양 예정 단지는 수도권과 지방에 고르게 분포해 있는데요. 그간 불투명한 분양 시장으로 인해 지연됐던 정비 사업이 속도를 내고 있기 때문에 당분간 정비 사업 분양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네요. 그럼 현충일인 오늘도 부동산 따라잡기와 함께 하시죠.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네, 부동산 따라잡기 2부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오늘 부동산 따라잡기 2부에서는요, 먼저 전화 연결을 통해서 시청자분들의 부동산 고민과 궁금증 해결해 드릴 거예요. 그럼 상담번호 알려드리죠. 02797-0300번, 797-0300번 먼저 열려 있으니까요. 지금부터 부동산 고민 있으신 분들은 이 번호로 연결 시작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상담 함께 해주실 전문가 소개해 드리죠. 신화경제연구소 신화선 대표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네, 오늘 고민 전화 연결하는 동안에 이제 네네. 부동산 이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신다고요? 네, 이제 지금 인사했던 것처럼 지금 이제 분양 물건이 상당히 많이 쏟아지고 있는데, 그럼 어디서 지금 쏟아지느냐? 수도권도 궁금하고 그 지방도 궁금한데, 지방 같은 경우는 뭐 성남이라든가 춘천이라든가 제주도까지 이제 분양이 쏟아지는데요. 그럼 이제 그 수도권 중심부는 어떤 게 있나, 제가 차트를 보면서 좀 설명을 PPT 파일을 보면서 설명을 좀 드릴게요. 네, 지금부터 이동해서 한번 설명해 네네. 주시죠. 자, 보시게 되면 지금 굉장히 궁금한 부분인데, 최근 5년간 6월달 정비사업 일반 물량을 한번 보시게 되면은요, 2012년도가 이제 3천 가구 정도가 되는데, 15년도, 그러니까 이 사이에 부동산 재건축 경기가 상당히, 재개발 재건축이 상당히 어려웠죠. 그러니까 뭐냐면, 2015년까지는 정비사업 자체가 상당히 어려웠다. 재건축도 그렇고, 재개발도 그렇고, 거의 묶여있는 형태였는데, 이번 정부에서 이제 그 임대주택 비율을 줄인다던가, 아니면 여러 가지 유화 정책, 통합 건축으로 인해 갖고 퍼센트지를 용적률을 높여준다던가, 그럼으로 인해서 정비 산업이 좀 늦춰졌던 것들이 빨리 막 진행되는 것들이 되게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보세요. 2016년도에 보시게 되면 6월달 지금 현재 예전에 비해서 엄청나게 올라간 걸 볼 수가 있는데 6,694가구가 지금 이제 분양을 합니다. 이게 이제 매년 6월 정비사업 분양에 대한 계산인데 상당히 많고, 그러면 어디가 하느냐라는 게 지금 우리가 굉장히 궁금한 내용인데, 보시게 되면 지금 개포동, 잘 알고 있는 곳이죠. 개포동. 개포동 같은 경우는 1,890가구 중에서 일반 분양이 지금 332가구가 분양을 하게 되는데,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학군이 상당히 잘 돼 있고 주거 중심지라서 상당히 살기 좋은 곳 중에 하나인데, 실질적으로 332가구가 일반 분양을 하니 우리가 초점을 좀 봐줄 필요가 있다. 그리고 강동구 같은 경우도 명일동이 있는데요. 삼익그린면서 지금 한참 막 그 재건축 한다고 계속 진행 중에 있죠. 여기도 총 1,900가구 중에서 실질적으로 일반 분양이 268가구가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도 강남 나오기 굉장히 쉬운 곳이에요. 전철역도 바로 옆에 있고, 그래서 좋은 위치에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 또 수도권 중에 또 동대문구 답신리동이 있습니다. 이제 답신리 같은 경우도 총 802가구 중에서 일반 분양이 351가구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우리가 여기서 이제 그 나머지 7천 가구는 어디냐? 그럼 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성남이나 제주라든가 춘천이라든가 이런 지방 쪽에 있는 건데, 성남 것까지는 이제 강남 나오기 굉장히 좋은 위치에 있으니까 수도권에 계신 분들은 좀 쳐다볼 필요가 있고요. 또 하나가 요게 이제 실제로 일반 분양을 할 때 가격 오픈을 얼마에 하느냐에 따라서 사실 우리가 분양권을 한번 해보냐 안 해보느냐 이런 차이가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선은 개포동, 명일동, 동대문구 답신리동, 성남동까지 한번 지켜보시고 가격을 얼마에 할 것인지 좀 앞으로 지켜볼 필요가 좀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네, 오늘 오프닝으로 한번 6월 분양 시장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네, 그렇다면 지금부터는 이제 신화경제연구소 신화선 대표 모시고 본격적으로 전화 상담 진행해 봐야겠죠. 지금 먼저 걸려온 전화부터 저희가 한번 차례대로 연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자님 연결할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어떤 점이 네. 궁금하신가요?
아, 예, 제가 최근에 명일동 네. 3위 가든 아파트 거기 매매를 했거든요. 네. 네, 그래가지고 거기가 하고 나니까 너무 이제 아파트가 오래되고 네. 그래가지고 이거 조금 걱정도 되고 해서 음, 어떻게 앞으로 그냥 그대로 그냥 쭉 그냥 뭐 살 계획인데 네. 어떻게 될지 궁금해서 한번 전화드렸거든요. 지금 3위 카든 아파트를 이미 매수를 하셨다고 하셨는데 지금 거주용으로 하신 거예요? 아니면 투자용으로 매수하신 거예요? 어, 저기 어, 거주용으로 일단 했습니다. 일단은 거주용으로 매수를 하셨고요. 네, 네, 알겠습니다. 한번 3위 카든 아파트 향후 전망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네. 지금 네, 이제 그 3위가든 아까쯤 얘기했던 자, 명일역 근처에 이제 재건축 세대가 있다 보니까 이주 세대에 네, 의해 가지고 나중에 이제 그 가격이 뭐 오름세가 분명히 있을 것인데 이것은 이제 그 3위 아파트하고 조금 거리가 있는 명일 3위 가든 아파트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는데 이게 지금 네. 재건축까지 바라보시려고 그런 거잖아요. 아, 예, 지금 그렇게 되면 좋고, 그런데 이제 거기, 저기, 몇 오래됐고, 평형을 지금 사신 거죠? 네, 28평인데요. 예, 예. 28평인데, 이제, 뭐 조금, 그, 매매가 조금 뭐, 이렇게 제가 지금, 샀는 시점이 너무, 상푸에 샀지 않은가 해가지고요. 아, 그러시구나. 지금 네. 28평형? 네네. 예. 지분이 어떻게 되세요? 지분이 28평이 한 12평 정도밖에 안 나오는 것 그렇죠. 같더라고요. 이게 좀 네, 아쉬워요. 사실은 네, 여기는 앞으로 재건축 이주 세대도 있고, 주변에, 여기뿐만이 아니라 지금 이 주변에 저 잠실까지 해갖고 올해 말쯤 되면 12,000 이상의 가구들이 이주를 하기 때문에 나중에 집값이 떨어질 일도 없고, 또 이제 샀다 그래서 많이 뛸 일은 없어요, 사실은. 근데 네, 지금 네, 여기 자체가 그냥 실거주 하시기 상당히 좋은 게 여기 밑에 보시면 이게 녹지인데 녹지도 있고 그리고 학군도 상당히 좋은 편이에요, 여기가. 그래서 네, 네, 일반인들이 봤을 때 지금 교육 목적이 연결됐다 그러면 살기도 굉장히 좋고 그리고 전철도 이렇게 보면 구분달이 여기 있으니까 강남 나오기도 괜찮고 다 괜찮아요. 그런데 재건축으로 투자 목적으로 간다 그러면 지분이 너무 적은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네, 네, 재건축 투자용은 조금 맞지 않다. 우리가 10평 가지고 11평이라고 계산을 해도 좋은 예로 들어서 130%로 계산을 했을 때 좋을 때 이야기입니다. 좋을 때. 지금 매가하고 평당 한 2,700, 800 이상의 어떤 가격대가 형성이 되어져 있고 여기에 28평형이 지금 두 가지가 있어요. 두 가지. 네, 22.16짜리가 있고 554짜리가 두 가지가 있는데 이거 지금 작은 거는 지금 지분 자체가 10평대고 그리고 큰 거는 지금 17평대 이렇게 좀 차이가 좀 나거든요. 그러니까 네, 만약에 사실라고 둘 중에 하나 살라 그러면 사실은 3천, 4천을 더 주더라도 28평 중에 지분이 좀 많은 거를 사셨어야 돼요. 좀 너무 네, 아쉬운데 그러면 지분이 17평이다 보니까 22평 정도가 무상으로 이제 좋은 예로 봤을 때 평당 2천만 원대다. 그럼 먹을 게 조금 남아 있거나 네, 아니면 이것이 평당 130%가 아니고 조금 더 낮게 되더라도 그래도 내가 새 아파트를 내 돈 주고 조합 아파트 좋은 층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그림인데 지금 네, 아쉬운 거는 좀 작은 거를 초이스 하신 게 좀 아쉬워요. 그러니까 미리 네, 계약을 하기 전에 전화를 했다면 똑같은 28평인데 작은 거는 지금 현재 지분이 11평대고 조금 큰 거는 둘이 가격은 3, 4천만 원 차이가 나지만 결론적으로 수익이 더 많이 남는 거는 조금 큰 지분이다. 3, 4천 가지고 오히려 1억 이상의 수익이 더 금전적으로 둘 중에 하나 남는다면 조금 더 큰 게 낫다. 이게 좀 너무 네, 네, 아쉬워요. 그러니까 그 네, 계약하시기 전에 미리 전화를 좀 주셨으면 기왕에 이걸 할 거면 교육하고도 연결이 되는 곳이라 살기 괜찮고 공기 좋고 강남 나오기 괜찮고 실속주의 아파트거든요. 그러니까 네, 기왕이면은 조금 아쉬워요. 조금 큰 걸 할 걸. 전화 좀 미리 네, 주시지. 네, 네, 아유, 아쉽습니다. 네, 예. 네, 네, 그러니까 재건축으로 바라보기 그렇고요. 예를 네, 들자면 여기가
바람이 막 불어갖고 이제 재건축이 막 추진이 되잖아요. 그러면 네. 밑도 끝도 없이 지역에서 이렇게 가격이 올라갈 수가 있어요. 밑도 끝도 네. 없이. 그러면 네. 지금 현재 얘네들은 130%를 읽어주고 이야기는 하지만 그게 진짜인지 아닐지는 그보다 더 낮게 계산하시는 게 훨씬 더 낫습니다. 그러니까 이 네네. 계산대로 하자면 실질적으로 투자 가치가 조금 더 있어 보일 수도 있는 분위기가 형성이 되면 가격이 밑도 끝도 없이 오를 때 그때 한번 내가 지금 산 거를 탕 하고 팔고 나올 수 있는 기회를 한번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아, 사업 네네. 시행 인가가 지금 뭐 더 진행이 되고 뭔가 막 진행이 되는 그 과정 중에 이렇게 쭉 올라갈 수 있거든요. 그때 네네. 한번 타이밍을 보세요. 여기까지 네네. 정리해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 매수하신 매물이 작은 대지 지분이 조금 아쉽습니다. 한번 재건축 바람이 불면서 가격이 상승할 때 매도 타이밍을 잡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점 참고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럼 저희 계속해서 다음 전화 바로 받아볼게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어떤 점이 궁금하신가요? 제가 그 경기도 하남시 덕풍동에 쌍용 아파트 25평짜리를 하나 가지고 있거든요. 네, 근데 그게 이번 11월 달이 전세 만기여서 예. 제가 그때 혹시 매도를 할지 아니면은 전세를 한 번 더 연장할지 궁금해서 전화했어요. 지금 쌍용 아파트 25평 보유하고 계시다고요? 지금 시세는 좀 네네. 알아보셨나요? 시세가 한 2억 7천 정도 되는 것 2억 같아요. 7천이고 전세는요? 이제 다시 놓으신다면 얼마에? 전세는 어, 요즘 걸로 한 2억 정도 지금 된다고 말씀하시는 것 같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한번 전세 만기 시 매도를 할지 보유를 할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공기 좋은데 지금 집을 갖고 계셔가지고 지금 옆에 미사가 좀 개발되고 나니까 좀 바람 불어서 그래도 좋죠. 주변이 네네. 깨끗해지니까. 지금 네네. 이제 그 우리 물건에 대해서 분석을 좀 해볼 건데 지도 보면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자, 네. 보시게 되면 이 하남시 같은 경우는 이제 이게 하남이라고 볼 수 있는데 한 80%는 그린벨트고요. 그리고 20%는 시가지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근데 요 네네. 시가지 중에서 1등으로 치자면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그러니까 하남에서는 강남인 거죠, 여기가. 그래서 네. 미사 강변을 들 수가 있고 또 2등으로 치자면 덕풍동인데 한강변이 연결되어 있는 곳을 들 수가 있어요. 덕풍동인데 한강이 보이는 쪽. 그리고 3등으로 1, 2, 3등까지 한번 보는 건데 3등으로 보자면 덕풍동하고 신잔동이 같이 연결되어 있는 이쪽을 볼 수가 있는데 우리 시청자분의 물건이 지금 여기 와 있죠. 여기. 네. 네, 그러면 이 중에서도 좀 아쉽지만 3등이에요, 이게. 3등. 네네. 3등인데 이거에 대한 장점을 한번 들여다보자면 어떤 게 있냐? 실질적으로 우리가 계산을 했을 때 요 전체적인 시장으로 봤을 때 25평대가 상당히 적은 편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 전체적인 보통 30평대가 되게 많아요. 그죠? 그리고 네네. 25평대는 많이 없어요. 희소 가치가 분명히 있습니다, 여기가. 그러니까 지금 평당 1,000만 원에서 평당 1,100, 1,200 이런 식으로 자꾸 올라가다 보니까 2억 7천까지 올라갔는데 그러면 2억 7천이라는 금액의 매매가 되기는 쉽지는 않을 겁니다. 지금 부르기는 그렇게 하지만 거래는 거의 네. 2억 5천대가 맞을 것이다 이렇게 바라봐지는데 중요한 건 예를 들자면 여기에서 이걸 이제 매수하셨다니까 말씀을 드리는데 언제 사신 거죠? 2년 정도 됐어요. 그러셨구나. 분위기 타가지고 좀 나오시는 것도 나쁘지 않은 게, 실질적으로 5호선이 뚫릴 곳이 여기가 있잖아요. 5호선이. 네. 그러니까 그쪽에다가 투자를 해놨으면 장기적으로 좀 가져가도 안정적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 얘가 만약에 덕풍동이 1200대에서 1300대 넘어간다 그러면, 길 건너 다산 신도시를 바라보는 게 훨씬 더 낫다. 이렇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뭐냐면, 여기서 바라봤을 때 1등, 2등, 3등 지역, 항상 투자는 1등 지역에 하시는 게 빠져나오기도 쉽고 여러 가지가 좋아요. 가격이 올라가면 제일 먼저 올라가고 내려가면 제일 늦게 떨어지니까. 하남미사가 아닌 이상은 2등이라도 가야 되는데 지금 3등 지역이란 말이에요. 그럼 이거는 뭐냐? 실속주의 아파트 중에 하나다. 그리고 남들 따라서 인플레이 조금은 따라가겠지만 얘가 1,000만 원 오르면요. 얘는 2,000만 원 오를 수 있는 걸 갖고 있다. 왜냐하면 지금 지구, 진건지구에서는 얘네가 1등이에요. 얘네가.
그러니까 B급 자리에서 1등이 훨씬 더 낫습니다. A급 자리에서 2등 자리보다. 그런데 네네. A급 자리에서 2등 자리, 얘도 B급이 아닙니다. 얘도 A면은 A 다시 정도 돼요. 거기에서 1등 자리 다산 신도시가 있기 때문에 얘보다는 훨씬 더 얘가 낫다. 그럼 얘보다 가격이 더 올라갈 수가 없다.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실속주의 아파트고 상당히 좋지만 얘 1,000만 원 올 때 제 2,000만 원 오르니까 갈아타게 하시는 거 괜찮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아, 네. 감사합니다. 네. 네, 하남시 덕풍동의 쌍용 아파트 이제 지금 가격이 상승했을 때 한번 매도를 하고 다산 신도시 등 다른 투자처를 찾아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점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저 그럼 계속해서 다음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어떤 점이 궁금하신가요? 아니, 저기 방배 3호 1차 아파트를 이 투자 목적으로 매수하려고 하는데 네. 그 재건축이 가능할까요? 아, 지금 아파트 안, 예, 예. 아파트 재건축, 안에, 예, 예. 네, 재건축 여부가 궁금하신 거예요? 예, 예. 네, 지금 몇 평 보고 계세요? 20평대 보고 있거든요. 20평대고요. 대지 지분 네. 알아보셨어요? 예? 대지 지분 알아보셨어요? 아니요, 안 알아봤는데. 아, 네, 알겠습니다. 저희 한번 재건축 여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아, 예, 안녕하세요. 네네. 예. 그 3호 1차 가드는 어떻게 하셨어요? 가서 이렇게 동네 알아보다가 보셨어요? 아, 예, 어릴 때 살던 곳이라서요. 아, 그러셨구나. 예, 다른 예. 소식은 못 들었어요? 2차, 아니요, 3차와의 관계 뭐 이런 거. 아, 그거는 듣긴 했는데 작품 어. 평수가 응, 1차밖에 없어서요. 없어서. 예, 네, 예. 그게 지금 문제예요. 제 지도 보면서 설명드릴게요. 예, 예. 자, 우리 시청자분께서 말씀하신 아파트 같은 경우는 3호 1차, 2차, 3차가 같이 되어져 있고, 예. 4차만 따로 이제 좀 나와져 있는데, 예. 4차는 한 400세대 이상 되고, 1, 2, 3차 합쳐서 900세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방금 우리 시청자분께서 말씀하신 1차 같은 경우는 상가가 있어서 골치 아파요. 물론 법적으로 이제 상가 빼고 가는 법안이 돼 있기 때문에 그냥 빼고 가도 됩니다. 그러나 아, 예. 또 하나 지분이 작은 게 많다. 아. 그래서 문제가 뭐냐? 2차, 3차에서 1차랑 하기 싫어 이러고 갑니다, 지금. 그죠? 아, 이게 문제점이에요, 지금. 그리고 또 하나가 보신 게 몇 평이시죠? 20평대요. 그러니까 20평대인데 지분이 예. 몇 평이에요? 그것까진 기억이 안 나는데. 작은 거 10평 정도 예, 해요. 예, 예. 유명한 곳이라 하도 질문이 많이 들어와서 제가 좀 알고 있는데 자, 예. 20평대 지금 매가는요? 금액은 아시죠? 예, 6억대 초반이거든요. 6억대 초반. 자, 이거를 우리가 흔한 말로 아주 좋은 경우로 130%로 무상 지분을 만약에 받았다라고 예. 했을 때 평당 6천만 원 이상이 넘어가요. 투자할 만한 가치가 없다. 없어요. 너무 많이 올랐어요. 2014년도에 5억 5천이던 게 2016년도 지금 이제 6억 5천 가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아. 지분이 너무 작아요. 작다. 그러니 아. 2, 3차에서 같이 안 가려고 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지금. 너무 적으니까 아. 내 거 다 뺏어 먹으니까. 아. 이해되세요? 네, 근데 예. 통합 건축이라는 걸 하면서 인센티브를 더 받게 되거나 또 하나가 이제 시효지 문제가 있겠죠. 그걸 어떻게 예. 사들이냐에 따라서 내용은 좀 달라지는 변수는 있겠지만 지금 예. 내용으로 봐서는 투자하시기엔 조금 리스크들이 있어서 당장 투자 들어가시는 건 조금 반대. 가격도 높고 아. 또 리스크가 어떻게 될지 모르고. 그러니까 예. 가격은 낮아졌는데 리스크가 있다 그러면 그냥 들어가면 돼요. 막 예를 들어서 막 4억대다, 5억대다 그러면 사놓고 예. 그냥 어떻게 되든지 기다리면 어떻게든 해결이 됩니다. 10년이고 20년이고 놔두면. 하지만 예. 지금은 리스크도 있는데다 가격도 높잖아요. 그러니까 예, 투자하시기엔 맞아요. 좀 예. 무리가 있다. 이렇게 아. 말씀드릴게요. 네. 아, 예, 알겠습니다. 네. 아, 예, 감사합니다. 네. 네, 이제 방배동의 3호 1차 아파트 지금 가격이 너무 오른 감은 있는데 또 대지 지분은 작은 상황이죠. 위험 부담이 있기 때문에 한번 결정에 참고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저희 다음에는 문자로 온 사연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으로 함께 만나보시죠. 네, 2365님이 보내주신 문자 사연입니다. 한강변 개발 지역 중 자양동에 투자해도 될까요? 이렇게 보내주셨네요.
네, 지금 지역을 말씀을 해주셨어요. 이제 자양동 투자 여부인데요. 지금부터 함께 상담 받아보도록 하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우리나라에서 필수적으로 개발을 할 수밖에 없는 곳 중에 하나가 한강변 개발입니다. 이제 한강변 개발 같은 경우는 예전에 전 오세훈 시장께서 만든 것이 아니라 관광 분야에 보면 90년대부터 예산금이 잡혀 있고 그 예산금으로 인해 갖고 조금씩 개발이 됐다가 본격적인 개발이 그 전 시장님이 계실 때 그때 이제 한 1,000억 정도 예산금이 잡혔었죠. 그 다음에 그분이 조금 이제 좀 다른 데로 가셨잖아요. 그러면서 500억 정도가 이미 쓰였습니다. 우리가 한강을 가다 보면은 다리가 다 이렇게 불빛이 달라지고 여름에 물 쏘는 게 달라졌잖아요. 그게 다 세금으로 이루어지는 건데 그만큼 거기에 예산금이 잡혔고 또 하나가 관광 분야에 연결돼 있다는 걸 우리가 초점으로 둬야 되는데 지금 현재 우리나라는 관광 분야가 상당히 미약한 부분입니다. 중국에서 바라봤을 때 대한민국을 오고 싶어 하는 나라 1위에서 왔다가 갈 때는 10위 정도로 바뀌어 있어요. 순서가. 볼 게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제주도 한번 왔다 가면 볼 게 없는 거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아니면은 필수 종목으로 개발을 할 수밖에 없는 한강변 개발이기 때문에 개발을 싫어하는 그림으로 그려 계셨던 지금 현재 시장님께서도 용역발주 20억을 들여가지고 개발을 하겠다 해갖고 발주를 해서 발표를 했죠. 그 중에 이제 차분차분 발표를 하겠지만 자양동 같은 경우는 초이스를 굉장히 잘 하시는 건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어느 정도의 그림을 갖고 있는지 아주 디테일한 것까지 한번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도를 보면서. 자, 보시게 되면 한강변이 이렇게 W자로 이렇게 있어요. 한강변 자체가 이런 식으로. 그러면 위에 부분이 있고 아래 부분이 있어요. 위에 부분이 있고 아래 부분이 있고. 그러면 여기에서 재건축을 하자니 1등으로 가자니 압구정동에 현대 아파트가 있겠다. 재건축입니다. 이것은. 투자 금액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죠. 그리고 마포 쪽에 재개발 하나 있겠다. 그리고 눈에 가장 띄는 곳 중에 하나가 자양동 쪽에 지금 어마어마한 재건축 지역이 사동에 자리 잡고 있다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자양사동을 뒤를 이제 건너를 한번 살펴보시게 되면요. 실질적으로 영동대교, 청담대교와 연결이 되어 있는데 지난번에 뉴스에 발표도 났었죠. 청담대교, 영동대교 쪽으로 해가지고 지하화를 만들어서 국제교류도시를 만들겠다. 이것은 관광하고 연결됩니다. 관광하고 그리고 여기 지금 컨벤션 센터 만드는 거 연결되어 있죠. 어디 근데 여기 또 하나 뭐 있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거 한전부지. 전체적으로 외국인 관광이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그런 프로젝트를 만드는데 길 건너에 재개발 지역 지저분한 거 놔둘 리가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개발을 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서 뭐가 돼 있죠? 지금 현재 GS건설에서 집을 지으려다가 말았던 것도 있기 때문에 지금 추진위를 지금 구성해 있고요. 실질적으로 한강변 쪽이라서 개발을 하기 위해서 계속 2017년도 계획, 18년도 계획 자체적으로 움직이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투자하시기 상당히 좋은데 구역 지정이 되기 전에 우리가 조합원이 너무 많이 늘어나면 투자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어떤 게 있죠? 그 땅 자체가 세피화되어 있고 더 많이 지을 수 없고 또 공사 차량 자체가 진입 불가 지역이 있기 때문에 조합원이 그렇게 많이 늘어날 수 없는 환경을 갖고 있어서 상당히 투자하기 좋은 지역 중에 하나다라고 말씀드릴게요. 대신에 집을 잘 지어야 되는 게 자양동은 땅이 상당히 물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싱을 박아서 개발을 해야 되는 집을 들어가셔야 돼요. 잘 지은 집을 들어가셔야 됩니다. 한강변은 장기 투자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1, 2년 있다가 또 빵 터질 수도 있고요. 정권에 의해서. 그리고 10년 안에 언제든지 빵빵 터지는 지역이기 때문에 우리가 길게 갈 수도 있고 짧게 갈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방향을 볼 수가 있는데 집이 잘 못 지어지면 안 되겠죠. 기존의 구축 물건은 상당히 위험합니다. 그리고 새로 지어진 주택 중에서도 싱이 잘 박혀있는 잘 지어진 신축을 초이스하라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재개발 지역 자양사동 금액적인 것도 되게 중요하겠지만 주의할 점은 한강변이다 보니까 수요자의 레벨이 상당히 낮은 편이에요. 전세가가 낮다. 다른 데 비해서 투자 금액이 그래서 사실은 5천만 원 이상이 투자가 된다. 너무 적게 들어가는 것들은 또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이제 지어지는 거에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제대로 된 걸 사시려면 싱이 제대로 박혀져 있는 건축물이 든든한 지역을 들어가셔야 된다. 말씀드리고 자양사동에 대해서 투자하는 거 오케이입니다. 네.
네, 한강변 개발 지역 중에 이제 자양동에 대한 투자 전망 긍정적으로 밝혀주셨습니다. 네, 저희 시간 관계상 방송 중 상담 이렇게 마무리 짓도록 하겠고요. 네, 상담 받지 못하신 분들 위해서 세미나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주제는 투자 타이밍 잡는 법과 이곳에 투자하랍니다. 신화경제연구소의 신화선 대표가 진행하는 세미나고요. 수요일과 토요일 오후 12시 반부터 진행됩니다. 장소는 7호선 논현역 8번 출구 인근이고요. 02797-0300번으로 문의하시면 자세한 장소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네, 이제 오늘 수요일과 토요일 진행이 되는 세미나입니다. 한번 세미나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해 주시죠.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투자를 할 때 네. 투자 타이밍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남들 다 투자하고 나서 나중에 가려고 그러면 땅 자체가 싸게 거래가 되지 않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저렴하게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개발이라는 곳을 관리 계획을 따라서 분명히 알고 있는 곳을 가게 되면 시간의 흐름에 의해 가지고 개발이 벙벙 터지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어디에 있느냐, 그러면 어디에다 안전하게 투자를 해야 되느냐, 여러분이 생각했던 것보다 개발 투자 베이스가 깔려 있는 곳들이 많지 않습니다. 절대로. 그 안에 들어가서 1등 투자를 하셔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을 세미나에 오시게 되면요. 특히나 요즘 수익형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은데요. 그거에 대해서 아주 디테일하게 설명을 해드려요. 네. 네, 세미나에 참석하셔서 많은 정보 얻어가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상담 함께해 주신 분은 신화경제연구소의 신화선 대표였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